한국의 노장 여배우 중 한 명인 선우용녀는 2024년 10월 KBS 인터뷰에서 79세의 나이로 마침내 감정적 진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고인이 된 남편 김세명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이었으며 그 사랑이 여전히 그녀가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경상남도 진주에서 태어난 본명은 정용례. 그녀는 50년 넘게 예술에 헌신해 왔으며 텔레비전 댄서로 시작한 초기부터 배우, 교수, 심지어 중매회사 CEO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찬란한 경력과 명성 뒤에는 눈부신 성공과 깊은 고통, 그녀 스스로 마주해야 했던 순간과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이 얽혀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우용녀는 2013년 굿데디에서 눈물 어린 인터뷰를 통해 인생 최대의 슬픔을 털어놓았는데 바로 1969년 미혼으로 가수로서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에 일어난 사생아 임신 스캔들이었다. 유망한 젊은 여배우였던 그녀는 도덕성과 결혼에 대한 보수적인 가치관이 여전히 지배적인 한국 대중의 가혹한 판단에 직면했습니다. 당시 여성이 남편 없이 임신하는 것은 치욕으로 여겨졌고, 당시 24세에 불과했던 선우는 언론과 관객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그녀는 엿보는 눈과 악의적인 속삭임이 두려워서 집 밖으로 나가기 힘든 날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개인적인 굴욕에서 비롯된 것뿐만 아니라 예술을 추구하도록 그녀를 지원하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한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느낀 사실에서도 비롯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선우는 1969년에 가수 생활을 잠시 중단해야 했는데 그녀는 이 결정을 가슴 아픈 결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1982년에 미국으로 이주했는데 주로 대중의 압력을 피하고 새로운 시작을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미국에서 7년 동안 식당 웨이트리스부터 댄스 강사까지 다양한 일을 하면서 첫째 아들 김종욱을 혼자 키웠습니다. 그녀는 로스앤젤레스의 작은 아파트에 앉아 아들이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죄책감에 울었던 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캔들이 없었다면 아들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었을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와 명예를 되찾았지만 1969년 사건으로 인한 상처는 그녀에게 가장 깊은 슬픔으로 남았고 결코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악몽이었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2014년에 그녀의 과거를 사랑하고 받아들여준 남편 김세명을 잃고 사랑과 상실의 기억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게 되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선우용녀의 경력은 겸손한 시작에서 빛나는 성공에 이르기까지 긴 여정이었지만 실패와 어려움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진주에서 자란 선우는 어린 시절부터 클래식 발레리나가 되는 꿈을 꾸었고 어머니의 지도를 받으며 집 마당에서 춤을 연습하곤 했습니다. 상명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라벌예술대학교에서 연극영화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065년 TBC 공채에 합격하면서 우연히 연예계에 입문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무용수로 선발되었지만 곧 영화 1666에 캐스팅되면서 연기 경력을 시작하게 되었다. 1970년대에는 영화 유정 1976, 보통 여자 1976, 내일을 향해 달려라 1979 등에 출연하며 한국 영화계에 친숙한 얼굴이 되었다. 그녀의 자연스러운 연기력과 다양한 변신 능력은 그녀가 관객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969년 임신 스캔들은 그녀의 경력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1989년 한국으로 돌아온 후 시트콤에 집중하였고 1998년 이에 출연하면서 새로운 인지도를 얻게 되었다. 그녀는 또한 골든타임 2012,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2013, 미녀 공심이 2066, 미스 몬테크리스토 2021, 지금은 아름다워 2022, 내겐 너무 예쁜 거짓말쟁이 2023, 예측 불허 패밀리 2023,
등의 인기 드라마에 출연하며 시간이 지나도 그녀의 재능이 퇴색되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선우는 연기 활동 외에도 2011년부터 서울호서예술대학 연기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부학장을 맡아 젊은 세대의 배우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2010년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사랑을 찾도록 돕고 싶다는 바람에서 내린 깜짝 결정으로 중매 회사인 레드힐스의 CEO가 되었는데 그녀는 사랑을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여겼습니다. 또한 그녀는 2022년 보령해 양머드 엑스포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입증하는 연계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선우의 경력은 실패 없이는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1980년대 초 미국에서 텔레비전 댄스쇼를 제작하려 했지만 자금 부족과 다른 엔터테인먼트 쇼와의 경쟁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실패한 것입니다. 그녀는 잃어버린 투자금과 끝내지 못한 꿈을 생각하며 매일 밤 울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실패는 그녀가 2013년작 Can't Take It Anymore에서 어려운 시어머니 역을 맡아 비판을 받았을 때였는데 일부 시청자들은 그녀가 너무 과장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으로 인해 그녀는 자신의 연기 능력에 의문을 품게 되었고 몇 달 동안 공부하고 자신의 연기 스타일을 개선했습니다. 선우의 노력은 종종 감정적인 순간을 동반한다. 그녀는 TBC에서 댄서로 활동하던 초기 시절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 당시 그녀는 자신이 그저 예쁜 얼굴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지칠 때까지 자신을 훈련해야 했다. 또 다른 순간은 그녀가 골든타임 2012에 출연해 이병훈 감독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을 때였다. 영화 제작진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수십 년간의 헌신 끝에 인정받았다는 느낌을 받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큰 감동을 준 순간은 2015년 다큐멘터리 감독인 아들 김종욱 씨가 그녀의 인생 여정을 담은 단편 영화를 그녀에게 바쳤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관객의 사랑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우용녀는 항상 큰 목표를 세워 자신을 주장하고 연예계에 족적을 남기려 한다. 그녀가 열망하는 성취 중 하나는 주연과 조연을 동등하게 헌신적으로 맡을 수 있는 다재다능한 여배우가 되는 것입니다. 순풍산 부인과에서 할머니 역을, 내 사랑 거짓말쟁이와 지금은 아름다워에서 어머니와 할머니 역을 맡은 그녀의 역할은 그녀의 변신 능력을 증명하는 반면 영화 사랑하기 때문에 2017에서의 그녀의 역할은 그녀가 71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은막에서 빛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역할에 진심을 담은 여배우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고 50개가 넘는 TV 드라마와 11개가 넘는 영화에서의 그녀의 작업은 이러한 야망의 결과입니다. 또 다른 목표는 젊은 세대, 특히 불우한 환경에서 온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진주의 중산층 가정의 딸인 선우는 인내의 가치를 알고 있으며 서울호서예술대학 학생들에게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항상 격려합니다. 그녀는 발레리나를 꿈꾸는 사람에서 베테랑 여배우가 되기까지의 자신의 이야기를 간견과 인터뷰에서 자주 공유합니다. 예를 들어 2013년 굿댄디 인터뷰에서 그녀는 인생은 일련의 도전이지만 모든 도전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선우는 연기 외의 활동을 통해서도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 한다. 2010년 레드힐스의 CEO가 된 것은 그녀가 다른 사람들이 행복을 찾도록 돕는 길이었고 그녀는 이를 개인적인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녀는 또한 한국의 교육 및 보건기관을 지원하는 자선 캠페인에 참여하는데 그중 하나가 진주의 가난한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2022년 그녀는 보령해 양머드 엑스포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아티스트로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서도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큰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큰 수익을 내지는 못했지만 긍정적인 변화를 창출하려는 그녀의 헌신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선우 용녀의 사랑과 결혼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한 장이며 낭만적인 순간과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녀는 논란의 임신 스캔들이 일어난 지 1년 후인 1970년에 텔레비전 프로듀서인 김세명과 결혼했습니다. 그녀보다 10살 많은 김세명은 TBC 쇼 촬영장에서 선우를 만났고 그녀의 끈기와 재능에 금세 매료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최연재라는 딸이 있으며 김세명은 이전 관계에서 태어난 선우의 아들 김종욱의 양육권도 인수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44년간 지속됐고 김세명은 2014년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2024년 KBS 인터뷰에서 선우는 목이 메며 김세명이 내 인생의 사랑이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어두웠던 시절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주었고 자신이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안정감을 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어려움 없이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69년 스캔들은 선우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고 그녀는 김세명이 자신의 과거에 영향을 받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2010년 세계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때때로 그를 여론의 폭풍 속으로 끌어들인 것에 죄책감을 느꼈다고 말했지만 김정은은 항상 자신이 함께 있고 싶은 유일한 여성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어려움은 김세명이 일 때문에 한국에 머물러야 했던 미국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거리 때문에 그녀는 가끔 그들의 관계에 의심을 품었고 한 번은 그에게서 직접 쓴 편지를 받고 울기도 했는데 그 편지에는 당신이 어디에 있든 내 마음은 여전히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선우에게 가장 큰 사랑 슬픔은 2014년 김세명을 잃은 일이었다. 그녀는 그가 세상을 떠난 날을 하늘이 무너지는 날이라고 표현했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녀는 자주 서울에 있는 그의 무덤을 찾아가 그가 가장 좋아하던 국화를 가져갔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의 손목시계를 간직했는데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착용하는 기념품이었습니다. 선우는 재혼하지 않았지만 김세명의 사랑이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공허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다른 남자는 필요 없어. 네, 없어. 네,